그런데 이렇게 또 조심하고 유의하고 의심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취업 사기를 안 당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또 당하려면 또 당하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취업 사기를 당했어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취업 사기의 유형을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 알선 비용을 저희가 수수료 명목으로 줬는데 취업이 안 되는 경우에 사기가 있고 두 번째는 취업을 했는데 약속된 일이 아니었거나 알고 보니 범죄였거나 하는 경우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로 지급받아간 행위 자체를 사기죄로 저희가 형사 고소를 진행을 해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취업을 했더니 알고 보니 제가 허위 광고를 보고 채용이 됐다라거나 아니면 알고 보니 범죄였다라고 하는 유형의 경우에도 역시 저희가 이제 근로관계에 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 산하의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한 고용이라든지 허위 광고에 의한 구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와 또 역시 허위 광고 게시로 인한 취업, 뭐 구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사기로 고소가 가능은 합니다. 일단 우리 변호사님들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서 바로 고소 진행이네요. 맞습니다. 고소를 해야죠.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책은 지금 석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 그 외의 종류의 취업 사기에 대해서는 일단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십시오. 꼭.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뭐 거부한다거나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면 취업 사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당당하게 작성해 주라고 요구하시고 본인의 그 노동 조건을 당당하게 밝히시면서 정상적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다리 빼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또 그 외에는 뭐 지나친 고수익이라던가 좋은 포지션을 제한하는 것들은 99% 거짓이라고 디폴트로 의심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사기를 좀 당하게 되면 사실 경황이 없잖아요. 네. 딱 해서 빨리 변호사님, 박민규 변호사님 찾아서 저 고소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지만 경황이 없어요. 이게 벙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이 와중에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해야 되는 행동이 있지만 해서는 안 될 행동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형을 몇 가지 나눠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단계 유사수신 행위로 인한 취업 사기를 또 많이 있는데 보통 그러한 경우에는 어떤 물품 또 요새는 이제 코인 같은 것들을 이제 제시하면서 그걸 기본적으로 가입비 형태로 돈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회사에 들어올 수 있고 그 이후에 당신이 하위 투자자들을 유치하면 거기에 대해서 수당을 이제 보내주겠다. 그러면 사람을 소개하고 데리고 오는 거 말고 다른 일을 하지 않고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포장이 된 다단계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가입비를 안 내는 게 가장 좋지만 만약에 냈다고 하면 일단은 그 피해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고소를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와 더불어서 본인이 거기에 더해 하위 투자자를 유치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한 가해 행위가 될 수 있으니 그러한 행위를 멈추기를 저는 요청드리고요. 그게 가장 내가 피해를 인지했을 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뭐 대포 통장을 주거나 금융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당장 은행에 달려가셔서 내 계좌를 사용할 수 없도록 동결시키시고 비밀번호를 바꾸시고 혹시 그 안에 금액이 있다면 다 인출하셔가지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내가 또 가해자가 될 수 있으니 그런 행위를 안 하게 멈추고 그리고 이제 개인 정보나 개인 뭐 통장이나 카드나 이런 걸 전해줘서 빨리 그 해당 은행에 가서 정지를 시키는 게 올바른 행동이네요. 그리고 본인의 피해는 추가 고소로 이제 피해를 회복하시면 될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이 사실을 비밀로 하는 겁니다. 이 본인이 어떤 범죄 행위에 가담을 하게 됐다고 의심이 들거나 아니면 허위 광고에 속아서 구직에 된 것 같다, 구직을 하게 된 것 같다라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를 주변에 알리시고 가족분들 혹은 지인들과 이 일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의논을 해보시고 이 일이 합법적인 일인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근무를 하고 어떻게 돈을 버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주변과 많이 소통하고 대화를 해나가면서 본인이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런 일들을 그냥 단지 뭐 창피하다라거나
부끄럽다라거나 혹은 이미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은데 내가 범죄에 연루된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한 나머지 그냥 비밀로 간직하고 계속해서 그냥 그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면 사실상 더 큰 처벌과 피해를 입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의심이 들기 시작했을 때 주변 분들과 적극적으로 좀 소통해 가시면서 이 일에 대해서 좀 의논해 보시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혼자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은폐하면 은폐할수록 더 사실은 고의성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빨리 인지하는 순간 빨리 얘기하고 빨리 뭐 경찰에 알리든 네. 해야 본인도 피해자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입증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거 기회조차도 놓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숨기면 안 됩니다. 인지되는 순간 바로 알리세요. 사람들한테. 끙끙 앓지 마시고요. 쉬쉬하지 마시고요. 피해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럼 취업 사기를 당한 이 피해자분들에 대한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어떤 후유증들이 좀 있던가요? 이분들한테. 일단 뭐 기본적으로 제일 문제는 이제 자괴감이 부분이죠. 예, 뭐 형사처벌도 물론 무섭습니다만 본인이 이런 일에 내가 속아서 눈이 멀어서 이렇게 큰 범죄에 가담을 하게 됐구나. 혹은 내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라고 이제 자괴감을 가지고 더 일을 숨기게 되고 더 스스로 자학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범죄 피해이기 때문에 이를 수치스러워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주변에 알리시고 오히려 오픈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스스로 마음을 가다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조금 안 좋은 의미의 스펙을 또 쌓았다고 생각하시면서 나중에 본인이 정상적인 업무를 할 때 좋은 경험으로 삼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재발을 방지하도록 뭐 근로계약서 꼭 쓰시길 바라고 또 그 인터넷으로 그 법인에 대한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뗄 수 있습니다. 한 700원 정도면 뗄 수 있으니까요. 그 회사 등기부등본도 떼어보시고 또 어떤 사무실이든 간에 주사무소 소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꼭 한번 찾아가 보셔가지고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곳인지 다시 한번 발로 뛰어보시면서 두 번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럼 이 취업 사기 피해자들, 사기꾼들 받는 형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 취업 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에 따라 형량은 당연히 달라지게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그 취업 알선을 목적으로 받은 범죄 수익금이 얼마인지에 또 중요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자동차 대기업을 이제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알선을 하셨던 그 가해자가 징역 15년의 높은 형량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범죄 수익금 그리고 범죄 피해자들의 숫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처벌의 양태가 다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다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 우리 형법상 사기죄라는 게 이제 규정 조항이 있고 만약에 이제 그 사기로 인해 얻은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으로 이제 의율돼 가지고 조금 더 높은 형량의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법에 이제 그 취득한 금액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의 기준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아까 석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제 알선 같은 경우에는 15년의 무거운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우리 취업 사기로 인한 피해자분들 혹시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가지고 단순한 현금 수거책, 인출책 이런 역할을 하신 분들은 징역 2년에서 4년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이스피싱 범죄는 각 경찰청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릴 만큼 중요 범죄이고 또 그런 말단의 현금 인출책이 없으면 그 거대한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범죄가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재판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좀 높은 형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본인의 행위가 당장 교도소에서 2년을 썩게 만들 수도 있는 행위라는 것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의도적으로 인출을 하고 인출책 역할을 했으면 당연히 이제 벌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참 무고하게 그냥 진짜 나는 일하는 줄 알았고 그냥 뭐 거래대금 난 갖고 오는 줄 알았고 뭐 거래처에서 돈 받아오는 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제 들이닥치면 이게 이제 너무 이제 난감한 거죠. 이 뿌리를 참 뽑아야 되는데. 어쨌든 진짜 두 번, 세 번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우리 피해자들이 자꾸 방어를 해야 되니까 2중, 3중으로 우리를 보호해야 되니까 참 슬픈 현실입니다.
사실 이제 가뜩이나 이렇게 힘든 취준생분들 취업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힘든데 이렇게 취업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얼마나 좀 많이 안 좋겠습니까? 예, 정말 저도 이제 이게 어이가 없는데 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항상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니까 2중, 3중으로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두 분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많은 정보들, 많은 팁들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성공 취업으로 연결해주는 취업비사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